네, 저는 블록체인 기반 주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가상화폐가 있겠죠. 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2008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가상통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있죠. 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까지도 기록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온라인 투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위변조와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공급망 관리 및 커머스입니다. 기업들이 말이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과 화폐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요, 금융 영역을 넘어서 보안, 미디어, 컨슈머, 헬스케어 등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가능하고 또 블록체인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만 우리가 떠올렸다가 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까? 근데 되게 자료조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요도 순위대로 쫙 나열해 주셨어요. 역시.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서비스. 네. 직접 밤을 셉니다, 항상.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만능주의. 막 얘기만 들어보면 블록체인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 블록체인 기반에. 믿음이 블록체인, 가고, 네. 신뢰가 가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사실 비효율적인 기술이에요. 네? 갑자기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갑자기? 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막 중간에 있는 단계들 다 제거해 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데이터 보안이 다 철통일 것 같고. 예. 네. 중개자를 제거를 해주는 대신 그런 중개자가 제공해주는 편리함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위변조를 막아주는 대신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이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은 게 기존에는 서버가 한 곳에서 보관되어서 관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천 군데 나눠서 보관을 하잖아요. 네.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기록을 하잖아요. 당연히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아무래도. 없고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비효율이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제목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여기에 왜 블록체인을 굳이 활용하지? 제가 아까 말했던 요소들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봐야 된다.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비효율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블록체인을 뭔가요? 써야 되는 중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 근데 왜 많냐면 기존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개단에 너무 많은 것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가 너무 중요한 것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서로가 주는 데이터를 잘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좀 약간 중간에 조작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상대방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딱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상대방을 봤는데 충분히 믿을만해.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네. 비효율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엄청 뭔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예. 보고 하면 믿을 수 있는데 비대면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이런 것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로 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디지털 공간에 많이 우리가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지불 결제 수단이나 네. 그에 나오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 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영역으로 좀 보고 근데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예.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되는 것들과 개인 간에 또 활용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어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어. 뭐 이런 얘기들 조사하시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받긴 네. 많은데 개인이랑 공공기관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개인과 공공기관의 차이보다는 블록체인의 형태인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현했다.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과 인트라넷 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죠. 인트라넷은 인트라넷이 제가 그런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군대에 가면 군대 내에서만 인트라넷 막 쓰잖아요. 저 공익이어가지고.
특정 기관 내에서만 네. 보안을 위해서 네. 특히 군대 네. 이런 것들요.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안 되니까 인트라넷을 쓰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겁니다. 아까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네.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누구나 해서 저는 안 해봤는데요라고 하셨지만 안 해보신 거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규약들이 있어요. 그것만 맞추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 보통 공공기관에서 많이 써요. 공공기관 그리고 뭐 그 은행들 그런 데이터를 쓰고 검증하는 역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이게 딱 지정해 준 사람, 폐쇄적으로. 말 그대로 프라이빗.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기록 같은 거 그렇지. 네.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기관들한테만 네. 그런 데이터를 검증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래서 어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나눌 수 있고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누구나 어떤 선의로 참여하진 않잖아요. 뭐 시간이 많고 컴퓨터 데이터 남아서 비트코인 노드로 참여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오. 어떤? 그래야 참여를 하니까. 예. 좀 주나요? 그게 보상으로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비트코인이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쓰고 검증. 이게 맞는 데이터다.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할 텐데요. 참여한 이 사람들한테 기여한 만큼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발행이 돼서 계속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유지가 되는 거예요.